수많은 관람객에게 둘러싸인 한 초상화. 오묘한 미소로 관람객들의 카메라를 환영해주는 듯합니다. 그녀와 사진만 찍으면 오늘 박물관 관람은 끝이냐, 관람객들은 일제히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높게 치켜들고 멀리서라도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는 이탈리아어로 나의 연인을 뜻하며, 따라서 모나리자는 나의 연인 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로부터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이 정도로 모나리자는 미술품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르네상스 이전에 왕, 귀족, 성직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초상화가 부유한 무역 객층으로도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모나리자는 미술사적으로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나리자 특유의 오묘한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인상을 받게 합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모나리자의 미소에는 모성애적 시선과 이성을 유혹하는 듯한 시선이 섞여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전까지 학자들은 초상화 속 여인의 정체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잘 알려진 정설에 의하면 이 초상화 속 여인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부유한 비단 상인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인 리사 델 조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가 그의 아내의 출산을 축복하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녀의 초상화를 부탁하여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상화는 결국 주인에게 전달되지 못하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말년을 프랑스에서 보낼 때까지 그와 함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걸작인 모나리자가 현재까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관 속에 걸려있는 이유입니다. 모나리자는 르네상스 시대의 초상화로서 엄청난 예술적인 혁신이 집약되었다고 미술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전에 형식화된 이탈리아 초상화 양식에서 탈피하여 모나리자를 통해서 초상화의 새로운 공식을 불어넣었습니다. 르네상스 이전의 초상화들은 대부분 가슴 라인부터 인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상화 속 인물들은 굉장히 정적이고 형식적이며 딱딱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나리자는 인물의 허리 라인부터 인물이 묘사되어져 가지런히 포개진 손과 3분의 1 정도로 비스듬한 어깨 라인, 그리고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어느 방향에서든 눈이 마주칠 수 있는 착시 효과가 일어나도록 그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푸마토라는 기법을 최초로 구현하였는데, 이것은 그림 속 인물과 사물의 선을 희미하고 부드럽게 처리하고 그림 전체적으로 안개가 낀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게 표현한 미술 표현 기법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푸마토 기법을 활용하여 이전의 이탈리아 초상화에서 보여지는 딱딱한 선들로 인하여 생기는 단절성을 극복하고 그림의 특이한 분위기를 연출함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생동감과 통일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모나리자의 가장 잘 알려진 특징으로는 눈썹이 그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사학자인 조르지오 바사리는 그의 저서에서 모나리자의 눈썹이 있다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 인물의 양 옆으로는 기둥의 기단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공방에서도 작품 활동을 했던 라파엘로가 모나리자의 영감을 받아 그린 스케치에는 인물 양옆에 기둥이 확연하게 묘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혹시 모나리자가 부분적으로 절단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후 그 어디에도 초상화에서 절단된 흔적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초상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이후 라파엘과 같은 여러 르네상스 예술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모나리자는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 되었던 것일까요? 레오나르도의 천재적인 예술성이 물론이고 모나리자의 유명세에 한몫을 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른 작품들보다도 모나리자가 유독 더 부각되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사실 모나리자의 오묘하고 독특한 미소를 통한 미스테리한 여성의 이미지는 후대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었고, 이를 통해 미스테리한 여자의 초상화 작품들이 여러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나리자의 작품 자체로만의 훌륭함을 떠나서 가장 큰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911년에 일어난 모나리자 도난 사건입니다. 이탈리아인이자 루브르 박물관 직원인 빈센초 페루지아는 박물관이 닫기 전에 빗자루 창고에 숨어있다가 밤에 몰래 나와 그의 코트에 모나리자를 품고 그의 고국인 이탈리아로 도주하였습니다.
빈센초 페루지아는 이탈리아 작품이 프랑스에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리고 애국자가 되고 싶다는 영웅 심리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로 인해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나리자는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서 2주 동안 전시되기도 했지만 1914년 1월 4일에 결국 루브르 박물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세계 주요 신문에 대서특별되면서 모나리자는 결국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명세에 더해 이후 모나리자는 마르셀 듀샴이나 앤디 워홀과 같은 몇몇 현대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이 초상화를 그렸을 뿐입니다. 그는 모나리자가 이렇게 유명해질 거라고는 생전에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